그러니까 보통은 가치관, 같은 기질, 성격, MBTI 다 따지잖아요. 저는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성격이 똑같아요. 네가 그런 집을 사는 바람에 나는 삶이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둘이 격돌하면 싸워요. 근데 이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노냐? 나는 돈 써? 나 우리 위해서 이렇게 연끌해서 이거 재테크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남자는 이거. 근데 맞죠? 근데 여자는 이거예요. 울어요. 나 사람같이 사는 게 같지 않은 것 같아. 나 백날 일하고 그 빚만 갖고 나는 숨도 못 쉬는 것 같아.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너무 이해되죠. 이 돈에 대해서 둘 다 잘못이었거든요. 둘 다 열심히 맞아. 살고 있고 둘 다 돈 아끼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혼하듯이 싸워요. 둘 다 불행하고. 그 미란다 대표님 채널 보면은 주로 뭐 연애, 결혼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익녀 채널도 결정사 채널이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 뭐 결혼에 적합한 사람 이런 거를 좀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미란다 대표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미란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남자 만나려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결정사 기준에서는 돈 막 능력 이러지 않을까요? 조건이죠. 보통은 조건으로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하면 저는 이타적인 사람. 그 얘기 맞아요. 되게 많이 동의해요.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이타적인 여자랑 이타적인 남자랑 만나면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치관, 같은 기질, 성격, MBTI 다 따지잖아요. 저는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질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누군 달라서 잘 맞고 하는데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은 어쨌건 상대의 얘기를 들으려는 자세가 돼 있잖아요. 아, 얘 이래? 아, 얘 이렇게 불같다? 아, 얘는 이럴 때가 좀 예민하구나. 이런 부분에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세만 있으면 그냥 그거 이해하려고 같이 가는데 이 남자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있어. 근데 이 남자도 나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있어. 그럼 성격 달라서 잘 살아요. 그리고 가치관도 그렇고. 저는 그거에다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꼭 생각을 하냐면 돈에 대한 관념. 너무 이거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많으면 당연히 땡큐죠. 없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없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땡큐고 돈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제 친구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 친구는 이제 되게 연끌을 해서 집을 샀어요. 지금 강남에 한 30억짜리 샀어요. 그래서 둘이 엄청 돈을 잘 버는데 죽도록 고생해서 매일매일 이제 대출 금리 갚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여자는 돈에 대한 관념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싶고 나는 막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네가 그런 집을 사는 바람에 나는 삶이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둘이 격돌하면 싸워요. 근데 이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노냐? 나는 돈 써? 나 우리 위해서 이렇게 연끌해서 이거 재테크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남자는 이거. 근데 맞죠? 근데 여자는 이거예요. 울어요. 나 사람같이 사는 게 같지 않은 것 같아. 나 백날 일하고 그 빚만 갖고 나는 숨도 못 쉬는 것 같아.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너무 이해되죠. 이 돈에 대해서 둘 다 잘못이었거든요. 둘 다 열심히 맞아. 살고 있고 둘 다 돈 아끼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혼하듯이 싸워요. 둘 다 불행하고. 너무 슬프죠. 이게-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나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맞아. 답이 없어. 그럼요. 메비우스의 띠야. 그래서 저는 자기 얘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고 누군가는 아이폰이 만약 신제품 나왔 그럼 바꿔요. 근데 누군가는 그럼 고장나야 새로 사는 거 아니야? 달라요. 소비에 대한 그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결혼 앞둔 친구들한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게 안 중요하죠. 되면 사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의 연봉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얘가 뭐 이거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돈이 없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맞아, 아니에요. 맞아. 연봉 대충 알고 결혼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연봉이 3천만 원 사람한테 1억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소비 문화 아니면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격돌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두 개가 너무 완성되면 잘 살죠.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계획성,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거든요. 다 착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서로 맞아야지만 맞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50년 이상 함께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맞아. 생각 좀 해봐요. 저도. 돈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그냥 그치. 안 타고 막 그 옥수수 먹으면서 하하 하면서 웃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행복한데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원하는 어떤 기준점이 다르기 맞아.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돈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좋은 사람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지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어쨌건 그 근간에는 서로의 감정, 서로의 어떤 이성적 매력이 우선시 돼야죠.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로 보여야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관념도 알아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팅을 하고 서로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근데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궁극적인 비전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이게 막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뭐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욜로족이에요. 왜? 즐기면 살자. 현재를 여행도 즐기자. 가고. 근데 그건 사실 여성들 쉽게 말해서 여자 예시로 들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뭐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럼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계획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친구 인스타 가보니까 맨날 뭐 사치하고 소비하고 호캉스가. 또는 우리 이번 주에 호텔 뭐 어디 잡자 가자 계속 그래. 어쩌다 한 번 여자들의 욕구에 그럴 수 그렇죠. 있지만 매번 이렇게 돼. 근데 그 친구가 집을 가봤는데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맞아. 집에서 준 돈이 아니야. 그럼 이 친구의 소비는 어때요? 그럼 대충 추궁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야.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그게 안 맞아. 나는 저축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계속 있죠. 부딪히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요. 사실상 맞아요. 지금 세세에 한 명은 이혼하는 커플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처음엔 정말 사랑해서 다 결혼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맞춰주거든. 맞아.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딥하는 관계까지 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가슴 뛰고 좋으니까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걸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 맞춰주는 거가 영원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찰떡궁합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제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커플들은. 그래서 끝까지 가봤을 때 이 사람의 본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그 본성이 이 사람의 정말 성격이라는 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진짜 꿀팁인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들한테 서로의 집에 꼭 가보시라고 얘기해요. 너무 공감하는 얘기죠. 시댁 그리고 친정 집에 안 가보고 결혼을 하다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한 커플 저는 주변에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왜냐면 친정집을 안 데려가고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안 데려간 집 있어요. 밖에서 외식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 집도 안 가보고 내가 가족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둘의 이유보다 둘이 교제하에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의 수반되는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가족 때문에 헤어지는 외부 영향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그걸 내 눈으로는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의식주를 어떻게 확인을 해보는 방향이 좋고 사실은 저는 또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내 여자가 그 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라고 해요. 그 집에서 약간 호구 역할하는 친구가 있고 그 집에서 약간 귀한 대접받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그 역할을 내가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부모님의 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대할 때 그 태도, 맞아요. 언어,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엄마의 언어, 이게 곧 그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도 결국은 자식은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언어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를 대할 때 그 태도가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공감하는 게 자주 밥 먹는 시간을 가져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거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해요. 이걸 해보지 않고 그냥 상견례 때 예쁘게 갖춰진 모습만 보고 결혼한다? 그거는 너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연기를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진짜 상견례 때 그거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저희 주변에 이제 제 구독자들도 그렇고 이제 저한테 소개팅 하는 중에 남자보다 집안이 부자인 사람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게 많은데 제일 한심한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그 부모의 돈은 나보다 오래 그 부모가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부모님을 보라는 건 그 부모님이 하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태도나 아니면 그분의 분위기라던가 이 집이 굉장히 통상적으로 정상적인가 이런 걸 보라는 거지 그 집의 돈은 저는 이래요. 유산이라는 건 받으면 땡큐? 받으면 땡큐. 그치.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다. 근데 내가 주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확인하라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앞두신 분이 만약에 봤어. 그러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파헤치셔야 돼요. 그치. 알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거를 덮을 수 있어요. 나 이 찝찝한 게 있었는데, 이 영상 보니까, 이러는데, 보통은 모른 척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바뀔 수 그치. 있다라는 거. 근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는 네. 거지. 그걸로 이제 시발점이 돼서 맞아. 그걸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혼 남녀들은 이제 결혼만 하면 꼬린,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결혼 전에는 사실 이제 결혼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다. 그럼 좀 솔직해야 돼. 그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나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서로 오픈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숨기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숨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혼 후에도 그것 때문에 어떤 싸움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트러블이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솔직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